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의료원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비뇨 생식기계 암을 전공하는 이정우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전립선 암을 포함한 비뇨기암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의 생식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액의 일부인 이제 전립선 액을 이제 분비하는 분비선이고요. 보통은 한 20g 정도의 이제 밤톨만한 이제 크기인데, 이제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남성 호르몬의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작용으로 점점 이제 비대해지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이 기관에서 이제 암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전립선 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일본, 영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에서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일부 증상이 있으면 더더구나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PSA 검사와 같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이제 저희 비뇨의학과를 찾아오는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소변 보는데 아까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이제 비뇨의학과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전립선 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부 여러 증상이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전립선암이 더 이제 진행을 해서 만약에 뭐 전이를 일으킨다면 그에 따른 증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에 전이가 되면, 특히 이제 골반 척추 같은 뼈에 전이되면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다리 그 허벅지나 대퇴골이나 이런 데도 전이가 되면 또 골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암, 그러니까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은 당연히 이제 국소적인 치료로 완치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수술은 그의 말대로 그 아픈 전립선을 그 중간에 이제 그 남성의 정액을 만드는 정란과 함께 제거를 하는 게 수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요즘에 방사선 치료와 이제 호르몬 요법, 정확하게 하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립선암에서 크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호르몬 치료라고 불리는 약물요법과 병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이런 치료 기법이 아주 보편화되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거의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립선암의 근치적 목적의 치료에서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전립선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뇨의학과에서도 비뇨기 종양을 전공하는 걸출한 3명의 그 전공하는 이제 의사가 있고요. 또 옆에 계시는 또 방사선 치료에 또 굉장히 또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을 고려했을 때 또 비뇨기 종양을 전공하는 여러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다 포진이 있고, 또한 진단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에 특화된 검사인 보통 MRI나 뼈 스캔을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더 세밀하게 전립선암에 또 검사를 또 특화할 수 있는 또 PSMA 펫 검사라고 그런 장비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료 자체가 결국은 방사선을 쏴주는 그런 치료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의 중요성이 탁과 못지않게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나 여러 이제 치료를 도와주는 치료 도구,
것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인 스탠다드 혹은 이제 국내 선두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다 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미 다발성 뼈전이와 골반 복부의 임파선 전이를 동반하는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과 이제 수술을 하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처음서부터 이제 남성 호르몬 요법과 다른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약물 치료서부터 해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한 1차 약물에 반응을 안 하면 2차 약물로 가고 그래서 쭉 끌어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치료법이 없을 때 환자분이 처음에는 너만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말씀도 하셨지만 뭐 나중에는 이제 병실 진료실 나가시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고 가셨던 환자분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어느 부위를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방사선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치료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분 기억이 남는데 부부가 저기 남양주 쪽에서 편의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연세는 아마 60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방사선 치료 기간에도 물론 이제 부인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그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을 계속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곤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요도 부위가 방사선에 계속 자극을 받겠죠. 아무래도 뭐 운전이라든가 그렇게 바로바로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뭐 일상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잘 볼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치료를 하면 장기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전립선암을 잘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의 의견을 믿으시고 잘 따라서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다른 고형암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치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초기나 뭐 중기에서도 일부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거의 뭐 이 전립선암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좋고요. 그리고 뭐 전이가 동반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오랜 생존 기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도록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의료진을 믿고 같이 동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